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경북 동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공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있어 내일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역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발생해서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14번째 환자는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한 간호조무사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간호조무사가 홍역 증상을 보여 파티마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환자는 늘어나지 않아서 모두 38명입니다. 지방의회는 해외 연수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따르는데 상당수가 자신들이 정한 규칙조차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갈 길 먼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구조적인 문제점을 최보규 기자가 짚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의 공무 국외 여행 규칙입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한 자신들만의 국외 연수 규칙인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영천시는 국외 여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이후 단 한 건도 올리지 않다가 지방의원 국외 연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뒤늦게 올렸습니다. 의성군과 칠곡군은 여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상주시와 예천군, 경주시 등은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넣어 감시 기능을 살리나 싶었지만 의장이 추천하는 인물로 한정지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별 테는 없습니다. 국외 연수를 따라가는 수행 공무원의 수나 역할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2년 전 청도군은 의원 7명이 떠난 국외 연수에 의회 직원 4명이 동행했고 지난해 예천군은 의원 9명의 의회 직원 5명, 경주시는 의원 10명의 의회 직원 3명 등으로 모두 달랐습니다. 만성적으로 쌓여온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외 여행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행안부가 2009년에도 지방의원의 국외 연수 심사를 강화하는 3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의원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국외 연수를 지역 발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3대 문화권 사업 문제점을 조명해 봅니다.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공원은 만드는 데 120억 원이 넘게 들었지만 하루 40명 남짓 방문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 수림면 가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공원입니다. 지난 2009년 3대 문화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49,000제곱미터의 국비를 포함해 127억 원이 투입돼 만든 시설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야국 건국 신화인 정겸모주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 테마관과 산책로, 숲속 쉼터, 상하덤 마당 등 체험과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성주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자신했습니다. 개장 초기와는 달리 찾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건물 전체가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 한 해 방문객 수는 15,000명으로 하루 평균 40명 수준입니다. 성주군은 관람객 수가 애초 예상보다 늘지 않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0원을 받던 입장료를 올해부터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내용물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보안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운영비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예산 먹는 시설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수성구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한 주민이 총탄 29발이 든 단창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 러시아제 민간용 소총탄 7.62mm로 드러났습니다. 군과 경찰은 소총탄이 국내로 유입되고 버려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오늘부터 응급실 폭행 등과 관련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서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중상해는 유기징역, 사망은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그동안 약한 처벌을 받았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도 제대로 처벌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산악사고 253건이 발생해서 190명이 구조됐습니다.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유형은 조난사고 66건, 실족 추락이 52건 순이었습니다. 산악사고가 많은 곳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팔공산과 앞산, 최정산, 비슬산으로 나타났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가 잦았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에 피해자 돈을 가로챈 10대 인출책이 잇따라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금융 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을 찾아둔 89살 비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서 현금 500만 원을 훔친 A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전화 금융 사기에 속아 무인 택배함에 둔 현금을 빼가는 등 3차례 걸쳐 1,700만 원을 가로챈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18살 C군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